2024년도 어느덧 4분의 1이 지나간 가운데 중국 불법 어선들은 여전히 모깃대처럼 기승을 부리며 대한민국 앞바다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서해를 넘어 제주도의 청정해역까지 침범하려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우리 해경의 대응이 이전보다 기세가 확실하게 꺾인 상황입니다. 우리 해경의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이 더욱 강경하게 돌아선 것은 지난 2008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25일 불법 어선을 단속하던 한국 해경대원이 중국 어민에게 공격당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의 박경조 경위는 단속을 위해 중국 어선에 올라타다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의 머리를 가격당하고 바다로 추락해 실종되었다가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해당 배에 타고 있었던 중국 선원 11명은 전원 긴급 체포되었으며 체포된 선장은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를 받고 등기를 휘둘렀다 증언하며 전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중국 어선의 활동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해경들 역시 순직한 동료의 유지를 이어받아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엄중한 자세로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고 나서며 더욱 격한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 단속의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생생한 현장 영상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앞바다를 침범한 무허가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기 위해 바다를 내달리는 해경 고속정. 배에는 제주 서귀포 해경특공대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경이 접근하는 걸 확인한 중국 어선들은 순순히 체포당하지 않겠다며 배들을 한 곳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해경특공대와 맞서 싸울 생각인지 삽과 몽둥이 등 무기를 집어들기 시작했죠. 중국 어선은 수십 척이 뭉친 반면 우리 해경은 10인승짜리 소형 고속단정이었기에 접근이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보시듯이 우리 해경대원들이 접근하자 중국 선원들은 둔기를 휘두를 듯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배에 올라타려는 순간 공격당한다면 망망대해로 떨어져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해경대원들도 승선을 포기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바다를 순순히 내줄 순 없기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중국 선단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당장 우리 해역에서 철수하라는 해경의 경고 방송에도 중국 어부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선박 수척을 줄로 묶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소형 목선 수십 척이 하나로 묶여 있고 중국 선원들이 무기까지 들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선 해경 특공대원들이라 하더라도 승선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해경은 가장 강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해경의 1500톤급 대형 경비함 재민1호가 중국 선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 것이죠. 현장에 도착한 재민1호는 배에 장착된 고압 해수 분사기, 일명 물대포를 가동시켜 중국 선단을 향해 세찬 물줄기를 뿜어냈고 무려 분당 20톤의 해수가 쏟아지며 중국 어선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물세례에 중국 어선들도 버티지 못하고 하나 둘 분리되기 시작했고 결국 뭉쳐있던 중국 어선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척의 배가 도망가는 듯 싶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우리 해경 함선에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차피 도망가지 못할 거 싸워보겠다는 심정이었을까요? 다른 중국 어선들도 해경 경비함에 착 달라붙어 물대포를 피하고 우리 해경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물론 어림도 없는 일이었고 우리 해경은 곧바로 물대포 방향을 틀어 더욱 강력한 물벼락을 퍼부었습니다. 해경의 냉정한 대응에 중국 어부들은 버텨내지 못하고 선박들을 잇는 밧줄을 칼로 잘라 내버린 후 사방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추적해 하나하나 체포할 수도 있었지만 함장은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추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경대원들은 다잡은 중국 어선을 그냥 보내줘야 하는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우리가 배 붙이면
단체로 넘어와. 그러다가 배 떼면 배 하나만 딱 떼주면 올라가겠는데 여러 쪽 붙여버리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기 당연히 여기는 우리나라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사고가 며칠 전에 목포에서 났어요. 고 박경주 경이. 그 사고가 난 지 불과 얼마나 됐다고 또 이제 자숙하는 그런 것도 없고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저항하고 그러면은 사실 이처럼 중국 어선들이 도주할 수 있는 건 매우 드문 케이스로 대부분은 우리 해경의 조직적인 단속 앞에 체포되고 마는데요. 또 다른 단속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할 tum도 없이 신속하게 중국 어선에 탑승한 대원들은 곧바로 조타시를 제압하고 중국인 선장을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서류를 꺼내 어업 허가증이 있다고 발뺌했지만 이미 중국 어부들의 거짓말에 익숙한 해경대원들은 곧바로 수상한 점을 파악해냈는데요. 어청 용접도가 이게 아니 같은데? 이거 어청 용접도냐고 물어봐. 줘봐. 허가받은 어업이라고 우기던 선장은 서류를 전부 확인할 줄은 몰랐는지 안절부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장을 해경 본함으로 연행한 후에도 수색이 계속되었고 결국 대원들이 중국 선원들이 발뺌할 수 없는 불법 어업의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그물인데 여기 굵은 줄 있잖아요. 굵은 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굵은 줄이 사각형으로 다 돼 있죠. 이 자체도 그물로 보는 거예요. 이 자체도.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그물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에 있고 이 자체에 있으면 이중으로 돼 있다 이거죠. 이중으로 이렇게 포개져 있으니까 이중 자루 그물이라는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중 자루그물은 치어 한 마리까지 놓치지 않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인근 어족 자원을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에 어업 허가를 받았어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어업 도구입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닥치는 대로 불법 조업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중국 불법 어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그물까지 사용해서 흔히 쌍끌이라 불리는 저인망 어업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저인망 어업은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을 받아 밑바닥까지 늘어뜨려 끌고 다니며 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어획량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바닷속을 완전히 갈아버리며 어족 자원을 초토화시킨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불법 조업 방식이지만 자기네 바다에서도 저인망 어업을 이어나가며 물고기의 씨를 말려버린 중국인들이 남의 바다라고 아랑곳할 리는 없겠죠. 증거물을 확보한 우리 해경은 곧바로 중국 선원들을 체포해 본함으로 이송했습니다. 오리발을 내밀던 중국 선장도 확실한 증거물을 들이대자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这个大理省啊，你们属于就是大理省保护的，但是按照我们的规定啊，都是这个双向为往啊，听明白了没有？就是违反了，不允许了这个。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어선과의 싸움을 이어나고 있는 우리 해경의 용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지난 2008년 9월경에 촬영된 것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해경의 대응이 온건한 편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어선 선원에 대한 처벌도 현재에 비해 훨씬 약했는데요. 2008년 기준 체포된 선원들과 납포된 선박은 배의 크기에 따라 선주가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가량의 담보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담보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도 400여일 정도 투옥되었다가 강제 추방 조치가 이루어졌었죠. 이처럼 솜방망이 쳐버리다 보니 잡혀도 벌금을 내거나 중국 감옥에 비하면 호텔인 한국 감옥에서 놀다 오면 그만이란 생각을 가진 중국 어부들의 불법 어업 활동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경조 경위 사건에 이어 또다시 우리 해경대원이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며 불법 어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12일 이청호 경사가 중국 어선을 제압하던 도중 조타실에서 불의의 습격을 당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색팀장이었던 고 이청호 경사는 언제나 가장 먼저 중국 어선에 진입하여 가장 위험한 역할을 도맡는 대원으로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하려 했던 진정한 해경이자 한가정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당연히 범인들에 대한 엄벌이 요구됐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중국은 이 사건을 정당방위라고 우기더니 그것도 모자라 우리 해경이 자국 어선을 강경 진압했기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고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꺼내지 않아 전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어선에 대한 총기 사용 허가를 포함한 강경 대응안이 나왔고 해경뿐만 아니라 군까지 불법 어선 단속 작전에 합류하며 더욱 강경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경의 전력도 이전과 비할 바 없이 강력해졌는데요.
기존 해경 경비함정보다 훨씬 큰 5,000톤급 경비함정이 건조되어 이청호함이라 명명되고 중국 어선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는 새로운 방패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톤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과 영국의 항공모함에 채택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 적용되어 작전 지속 시간을 늘리고 최고 속력도 26노트까지 늘어나 어떤 중국 어선도 해경의 추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장도 더욱 강화되어 기존 40mm 함포와 20mm 발칸에 76mm 함포까지 더해져 중국 어선을 얼마든지 격침하는 게 가능한 화력을 갖추게 되었죠. 한국 해경을 만만히 보고 다시 덤벼들었던 중국 어선들은 한층 더 강력해진 해경이 순식간에 포위하더니 물대포 대신 기관총 세례를 쏟아내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짐승에겐 결국 매가 답이었다는 듯 우리 해경의 강경 대응이 시작되고 한 달 사이 중국 불법 조업이 50% 이상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해경의 단속이 어려워지며 다시 불법 어선의 활동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올해 우리 해경은 함선의 수를 늘리며 중국 불법 어선의 다시 철퇴를 예고했는데요. 겁대가리 없는 중국 어선들이 계속해서 우리 바다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지만 과거에도 지금에도 우리 해경분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한 우리 바다에선 멸치 한 마리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밤낮 없이 헌신하고 계실 해경분들에게 감사를 보내봅니다.